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용 근로자의 지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수준이 190만원 미만의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5월 13만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월중 입,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13만원 정액인데 거기에 해당 월의 일수 가령 1월의 경우 31일인데요. 근로일수가 가령 10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나눈 값에 13만원을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일수 가령 15일날 입사를 해서 32일까지 있다면 총 17일을 계산해서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퇴사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예매합니다. 가령 15일에 퇴사를 했다면 1일부터 15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금액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0시간 미만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 등급을 구분해서 이 해당하는 지급 기준 시간에 맞춰서 30에서 40시간의 경우에는 35시간을 측정해서 12만원을 지급하고 20에서 3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25만원으로 기준 시간을 잡아서 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4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구간별 지원액에 또 해당 월 일수를 해당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단시간 근로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해당 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용 근로자의 지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근로일수별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22일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월 13만원, 19에서 21일 이하의 경우에는 20일로 기준을 잡아 월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의 경우에는 16.5일을 산정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분의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회분 이후는 매월 10일, 20일,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원 방식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지급 방식은 개인은 개인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에 직접 지급하고요.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장에 지급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사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자 및 신청 시기입니다. 신청자는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을 활용하면 무료로 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해당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요. 18년도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11월 30일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급 기간은 최초 지원 대상 월로부터
18년 말 임금 지급월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후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18년 지급한 임금이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팩스,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EDI라든가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EDI,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고용보험 제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관련 공단 지사라든가 또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서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규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와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기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 보수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첨부하셔야 할 서류는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임금대장이라든가 무통장 입금증, 급여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별도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과 더불어서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추가 및 변경 신고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고는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라든가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변경 신고 같은 경우, 즉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사항 신고서 또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번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라든가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는 www.jobfun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신청서 작성 관련한 안내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청 방법 동영상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대행해주는 신청 대행 기관인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관한 정보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창업기업 또 영세 자영업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라든가 또 연구활동비,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적극 이용하시고, 또 신문사의 경우에는 취재수당, 또 식대, 또 출산보육수당의 그 비과세를 잘 활용하시면 연봉이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병행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및 월 평균 보수 190만원 그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0%,
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일 경우에는 90%, 5명 이상일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리니리 사회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비용 면에서 많은 절약이 되시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사업주들에게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즉,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피해도 줄이고, 또 고용보험의 가입의 확대를 통해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도 확보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내외의 종업원을 채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학원이라든가 식당, 백화점 판매직 등의 업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도 꺼리고, 또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뭐 퇴직금 문제라든가 보험료 납부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 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런 업종들도 4대 사회보험들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보험사무대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해당 정책대로 4대 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잡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